내 마음은 충전 중. 일상에 지친 당신을 위한 행복 에너지 채우기. 회복 탄력성을 배우기 전에는 제 안에 숨어 있는 에너지를 찾기보다 화를 더 많이 끌어당기며 살았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에너지가 고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얼굴에서 티가 많이 났습니다. 해파리처럼 속이 다 들여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장이 몹시 떨리고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하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죠. 겉으로는 평온한 척하며 살았지만 속으로는 언성을 높이고 화를 키웠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우울과 슬픔이 가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나만 이럴까? 회복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저들은 저렇게 여유 있게 갈등을 해결하나 싶었습니다. 그 궁금증의 해답은 회복 탄력성이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닙니다. 누구나 연습을 통해 회복 탄력성 용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방전되는 순간을 알아차렸다면 충전 방법을 익히고 에너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로봇 청소기가 전하는 3가지 에너지 충전법. 로봇 청소기의 충전 방식은 회복 탄력성의 3가지 핵심 개념과 매우 비슷합니다. 3가지 중 첫 번째는 에너지 알아차리기입니다. 로봇 청소기는 방전의 느낌이 오면 자신의 컨디션을 알아차립니다. 번아웃 될 때까지 일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은 충전을 위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도 건강도 뒤로하고 혼신을 다해 일하는 리더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장이라는 역할, 회사의 리더라는 역할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로 인해 병원 신세까지 지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들은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에서 회복하려고 하면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로봇 청소기처럼 방전이 되기 전에 충전하고 올게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혹은 스스로 충전을 허락하지 않는 그를 보면서 충전도 용기가 필요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충전입니다. 청소기는 충전이 완료된 다음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던 일을 마저 하고 올게요. 청소는 항상 즐거워 라고 말합니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일이 지치고 힘들 때 잠시 커피 한 잔 마시고 온다거나 옥상에 올라가 쾌청한 하늘을 바라보며 바람을 쐬고 나면 기분이 한결 좋아졌던 경험. 혹은 당일 코스로라도 여행을 갔다 돌아오면 하던 일이 좀 더 즐겁게 느껴졌던 경험 말입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너지 고갈 정도에 따라 에너지를 채우는 방법과 시간 투자도 다양하겠지요. 지속적으로 충전하는 습관을 들이면 에너지가 고갈되는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번아웃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확장입니다.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도와달라거나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스스로 에너지를 채우며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생이 어디 혼자만의 힘으로 다 해결되던가요? 도저히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 혼자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비관하거나 동굴 속으로 들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곤 했습니다. 더 깊은 우울감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역시 나는 되는 일이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지 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죠. 힘들면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해서 요즘 너무 힘들어.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내 얘기 좀 들어줘라. 오늘은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힘이 날 것 같아. 라고 용기 내어 표현합니다. 이렇게 타인을 통해 에너지를 회복하면 자신도 누군가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인간과 로봇 청소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로봇 청소기는 설계된 배터리 용량만큼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릅니다. 충전의 횟수를 늘리고 에너지를 비축해두고 타인의 충전을 돕다 보면 회복 탄력성의 기본 보유량이 늘어납니다. 용량이 커지는 거죠. 회복 탄력성의 용량을 키우고 재충전하면 스트레스 자극에 좀 더 여유롭고 부드러워지며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상처난 마음에 바르는 3가지 마음 연고. 어떻게 마음을 충전하면 새살이 돋아나듯 새 마음이 생길까요? 3가지로 생각해 보죠. 첫 번째, 화를 바로 건드리지 맙시다. 방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날은 옳고 그름을 분석하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심장이 마구 뛰면서 열이 오르고 마음이 쓰라리기도 합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며 자신의 행동을 비난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더욱 열이 나더군요. 현명하게 행동하지 못한 자신을 생각하면 속상하기도 하고요. 이때는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상황을 인정해주고 너그러이 바라봐주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그 감정에 머무르며 상처받은 당신을 토닥여주는 것이 화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상처를 지우려고 애쓰지 맙시다. 상처는 지우려 애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지우려고 하다가 그 갈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마음만 커집니다. 저번에도 이랬었는데 결국 또 이러는구나, 이 구제불능아 하면서 말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기다려보기도 하지만 제대로 아물게 해주려면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조치는 통증이 잠잠해졌을 때 해주면 좋습니다. 이것이 3번째 단계입니다. 상처난 마음에 긍정 문구의 재생크림을 발라주어도 좋습니다. 오늘도 잘 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긍정문을 읊조려도 힘들어하는 자신에게 괜찮니?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겠니?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물어봐 주세요. 달달한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이면 충분한지, 퇴근길 친구와 술 한 잔을 기울여야 하는지 등 자신의 상처에 맞는 재생 연고를 발라주면 좋겠습니다. 화상을 입었는데 입병에 좋은 연고를 바른다거나 두드러기가 났는데 무좀 연고를 바른다면 탈이 날지도 모릅니다. 증상마다 적합한 연고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각자의 상처는 깊이와 농도가 다 다릅니다.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한 친구에게 야,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술 한잔하면서 다 풀어 라고 강요하는 것은 두드러기 환자에게 무좀 연고를 권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재생 연고를 찾아 치료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애썼어. 잘했어.
그때는 그 방법이 최선이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당신에게 위로가 되는 마음의 재생연고는 무엇입니까? 마음 햇살 보내기.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음 햇살 보내기를 실천해 봅니다. 첫 번째, 심장 호흡을 서너 번 정도 합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서 심장이 정압 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세 번째, 내면에서 느껴지는 따뜻하고 밝은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보내는 상상을 하며 배려나 관심, 사랑을 깊이 느껴봅니다. 이 작업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 DHEA라는 활력 호르몬이 생성되면서 마음의 배터리 용량이 증가합니다. 이상은 내 마음은 충전 중, 일상에 지친 당신을 위한 행복 에너지 채우기였습니다. 에너지 충전으로 건강한 나를 만들어 보세요. 햇살만 가득한 날들을 소원하지만 우리의 몸은 들숨과 날숨이 공존할 때 건강하듯 고통과 기쁨이 공존할 때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에너지 충전법으로 건강한 삶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